어느 나라를 투자를 하면 되냐 이런 결론들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아마존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그 그림을 딱 그림을 그려보면 미국은 결국은 GDP가 상승하면 주가는 상승했어요. 이게 제 책에 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결국은 물가만큼 상승을 했어요. 요 두 가지는 되게 이해하기 쉬운 거죠. 이해하기 쉽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화량 증가만큼 서울 아파트가 늘어서 서울 아파트가 풀린 돈에 비해서 싸졌던 첫 번째가 2013년도였습니다. 2013년도. 저는 2006년도에는 사실 부동산 투자를 안 했는데 2013년도에 부동산 투자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 때가 제가 계산한 걸로 따졌을 때는 제일 쌌어요. 왜 쌌냐면 장기 사이클에 비해서 풀린 돈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되게 싸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물가만큼 오르지 않고 통화량만큼 오르냐? 왜 물가만큼 오르지 않고 통화량만큼 오르냐? 저는 여기는 한국 시장에 유일무이한 전세제도가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세제도. 그러니까 전세제도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집 사는 사람한테 거의 제로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현재는 이 그림이 요까지 정도 좀 올라갔어요. 요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다음에 한번 꼭지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데 프라이스 렌탈 레이셔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그러니까 매매 대비 전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프라이스 인컴 레이셔 소득 대비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현재 금리처럼 하우징 어퍼빌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있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더 장기적으로 뭔가 하면 M2와 아파트 가격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 슬프지만 이렇게 오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뭘 사야 된다는 거냐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제가 쓴 책이 사계절 투자법이잖아요. 사계절 투자법은 이렇게 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장기 사이클은 이거죠. 단기는 요거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섞으면 결국 뭐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산 사람은 고통을 견디면 돈을 벌 확률이 높다는 거죠. 높다. 그러니까 비싸게 사도 기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야구를 보면 야구를 잘하는 애들이 있고 야구를 못하는 애들인데 야구를 잘하는 애들은 잘할 때가 길고 못할 때가 짧아요. 야구를 못하는 애들은 잘할 때가 짧고 못할 때가 길어요. 저같이 이제 롯데 자이언츠 팬은 마음이 쓰라리죠. 왜냐면 그때 우승하고 얘기하기 싫은데 84년 92년도 우승하고 지금까지 우승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럼 이걸 이제 국가로 딱 따지자면 뭔가 하면 미국은 경기 확장이 길고 후퇴가 짧죠. 그러면 60개월 동안 상승하고 11개월 동안 하락을 하니까 이 비율이 대충 60, 11 정도 좀 하면 대충 비율이 뭡니까? 12 정도 하면 5대 1이죠. 그러니까 5달 좋고 한 달 나쁘고 5달 좋고 한 달 나쁘고 이게 미국 시장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한국은 석 달, 두 달이죠. 3개월 좋고 2개월 나쁘고 3개월 좋고 2개월 나빠요. 그래서 이 이유는 결국은 아까 돈 찍는 얘기를 했는데 돈 찍는 거. 이 돈을 찍어내는 데 있어서 미국이 찍으면 중국이 찍겠습니까? 미국이 찍으면 한국이 찍겠습니까? 한국이 찍으면 미국이 찍겠습니까? 항상 선수를 두는 애들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 보시면 제일 앞에서 산 올라가는 애가 제일 마음이 편안해요. 제일 쉽고 이렇게. 그래서 뒤에 가면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M2라든지 통화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서 있고 발권 국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기간이 길어요. 그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장기 투자를 하는데 미국을 선택을 할까요? 한국을 선택할까요? 미국이 합도적으로 좋은 거죠. 미국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미국이 5대1이고 이건 3대2인데 당연히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미국이 좋지. 그러니까 미국을 장기 투자하는 게 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는 게 중요하니까 상승률이 중요하잖아요. 상승률이. 나스닥은 이렇게 상승하니까 현재 이 곡선들이 꺾이지 않았어요. 이 곡선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코스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코스피는 이렇게 됐어요. 코스피는 이 속도가 꺾였어요. 여기서 꺾였거든요. 2007년도. 저는 이제 이걸 딱 그으면서 제가 그런 거 하는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굳이 대통령과 주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굳이 사실 그 대통령 별로 관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수익성이 꺾이기 시작했던 것은 굳이 시점을 따지자면 그 MB 때부터 꺾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주가 상승률이 너무 낮아요. 왜 낮냐면 500에서 1000, 2000까지 갔으면 2000에서 4000, 8000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속도를 낸다면. 근데 그 속도로 못 가는 거예요. 못 간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다. 왜 못 가냐 하면 버핏 할아버지가 얘기하셨죠. 중요한 거는 어닝 파워라고. 어닝 파워. 그런데 경제 성장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경제 성장률을 보자면 주가 상승률 1등이 중국이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등이 한국이라 해야 되고 3등이 미국이라 해야 돼요. 근데 경제 성장률을 보는 거 아니에요. 써놨잖아요. 어닝 파워라고. 중요한 건 기업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 어닝 파워를 봐야 돼요. 어닝 파워를 측정하는 그 방법이 ROE. 근데 ROE인데 그 ROE를 딱 봤더니 미국의 ROE가 제일 높죠. 한국이 제일 낮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ROE가 뭐보다 낮는가 하면 M2 증가율보다 낮아요. M2 증가율. 우리나라 아파트가 M2 증가율만큼 오른다 그랬죠. 우리나라 M2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하면 쭉 보면 대충 보면 5, 7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이 숫자가 7%좀 돼요. 7%.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서울 아파트가 한 7% 올라요. 7%. 레버리지를 좀 더 쓰면 한 10%, 15%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기업의 이익은 6%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의 기업보다 한국 아파트가 수익성이 더 좋아요. 너무 돈을 못 버니까. 근데 미국의 부동산 상승률보다 기업이 훨씬 더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애들은 주식을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를 좋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ROE를 딱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이 좋은데 미국이 속도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미국이 다 좋다 이런 결론이 떨어지는 거죠.